그걸 우리는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게 이거 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가죠. 한 바퀴 싹 낮과 밤이 바뀌면은 하루 땡, 두 번 바뀌면 이틀 땡, 그래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에 의해 가지고 일과 시가 만들어지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극히 자연과학적이고 자연법칙적인 거를 그대로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따와가지고 그 에너지를 분석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인간의 삶에 어떤 패턴을 주는지, 어떻게 사람을 부귀로 만들든지 아니면 빈하게 만들든지 흉하게 만들든지를 분석했더라는 거죠. 그것도 누가 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만. 옛날 말하는 권력자들. 옛날 정치가들만 사주를 받습니다. 금서입니다, 원래. 이 원래 중국에서 넘어왔는데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계절에 있는 위치한 나라들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준비를 해야 되니까. 대비를 하고 사계절이 계속 바뀌니까. 에너지 운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더우면은 벗어야 되고 추우면은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늘 사람이 움직이게 만들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된다. 에너지 운동이 있어야 뭔가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거를 천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천문학이라고 하는 별자리, 결국은 태양이지 않습니까? 지구, 달. 그것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죠. 그것들을 연구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기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다 되시죠? 쉽죠? 네. 그래서 지구의 공전으로 생긴 요 기운들은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딱 봐도 크겠죠? 왜? 지구가 태양을 한번 크게 휘졌잖아요. 그 태어난 띠하고 태어난 월은 이 사회성이에요, 이거. 하나는 조상성이고. 쉽게 말하면 공적인 일, 큰 일에 쓰는 나의 에너지의 무기라는 거죠. 무기. 이게 내 재능입니다. 내 재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띠하고 그 다음에 월이에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 태어났다. 월이. 그분 체질이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바라고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100년 전에. 동의수세보은이라는 사상 체질을 책으로 집필하신 분이에요. 여기가 겨울이면은 겨울에는 수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에 살이 잘 쪄요. 수기. 태음인 체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기운들을 다 함유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계절은 우리가 1년에 몇 계절이 있죠? 4계절 있죠. 다른 몇 달이 있죠?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단지 1월달, 2월달, 3월달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자달, 축달, 임달, 묘달, 진달, 사달, 오달, 미달, 신유, 술, 해달 이렇게 12개로 나누어놨는 거죠. 그걸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음력으로 1월달이 인달입니다. 음력 1월.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입춘이라고 표현하죠. 입춘 많이 들어보셨죠? 봄이 왔다.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서서, 백로, 할, 뭐 이렇게 입추, 뭐 그다음 입동, 그다음에 소환, 대한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요 음력 1월달을 우리 입춘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음력 1월입니다. 2월은 요 묘달이고 요 인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12개로 만들어 놓았는데 요거를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늘에 어떤 기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땅에는 우리가 사계절, 봄이라고 아까 하셨죠. 봄에는 초봄, 중봄, 봄이 한참 무르익은 중봄, 그 다음에 말봄, 환절기, 봄이 변해가는, 여름과 가까이 가는. 그래서 보통 3계열을 잡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이라고 하는 요게 우리는 봄이라고 하는 봄. 그 다음에 사봄이라고 하는 여름입니다.
신유, 술달, 요게 음력 7월, 8월, 9월, 음력입니다. 음력 들어갑니다. 요거를 우리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음력 10월, 11월, 12월을 우리는 겨울이라고 하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자,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30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공부를 했냐면 하늘의 기운 10개와 땅의 기운 12개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만 오지게 했습니다. 결국 그 공부더라고. 이 글자를 자자를 써놔놓고 이 글자가 의미하고 있는 의미 있잖아요. 그 쓰임새를 연구하고 연구한 게 30년. 그거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자 건축하시는 거 더 잘 아시죠? 평면적으로 한번 바꾸고 측면적으로 한번 바꾸고 밑에서 한번 바꾸고 위에서 한번 바꾸고 각도를 12각도로 바꾸는 거예요. 왜? 12개 다리니까.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거죠. 개념 쉽게 잡죠? 이해하시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은 서양학이 지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걸 잊고 살지만 옛날에 어른들은요 자라이라고 했어요. 시를 나눌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시라고 했다고요. 축시라고 했다고요. 단지 우리가 정의를 개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12개를 12개 달을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걸 공부할 거예요. 틀은 어디서 나와 있다고요? 태어난 생일에서 연업일시에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운이 어떤가를 분석하다 보면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요 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운. 요게 10년마다 가거든요. 요 대운하고 연결을 지어서 내가 분석하는 게 바로 이 사주를 가지고 인간의 운명의 이치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게 명리학이다. 라는 걸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빈부귀천. 세속적입니다. 명리학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는 네가 전생에 덕업을 쌓았기 때문에 전생업이 좋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불리한 게 있으면 내가 전생에 이래가지고 힘들게 좀 살았구나. 그 대신 그거를 깨닫는 순간 벌써 그 제업을 벌써 숙제 다 했다는 거예요. 숙제 다 했다.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하고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해지더라고요.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는 걸 내가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어떤 나의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예, 내 행위가 다르죠. 아주 잘하십니다. 이겁니다. 일반 사람처럼 이야기했는데 제 말을 안 해. 나를 무시하나? 라고 착각할 수 있죠. 모르기 때문이죠. 알고 나면 행동 자체가 앞서가고 행동 자체가 다르죠. 예. 신이 진짜 우리 선조들이 선조들이 주셨던 그런 현명한 학문이거든요. 단지 이 학문은 현실적이거나 세속적이지는 않습니다. 비세속적인 학문이죠. 그래서 도공부라고 하죠. 도공부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왜? 천문학을 알아야 되고 천문학의 이치를 깨닫다 보면 그 별들이 돌아가는 그 에너지 기운과 인간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지 나쁜 영향을 받을지를 깨우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은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냐면 천간에 있는 10개의 글자와 지지에 있는 12개로 분석을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재접근이 굉장히 쉬웠죠? 이렇게 하시면 명리는 공부를 거의 반이나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하는 원리를 깨우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내가 걸어다니는 돈이 되는 거예요. 왜? 원리만 알면 되니까. 방정식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걸 알기까지 욕심이 좀 있는 분들은 3년 가까이, 나는 막 기본만 할래 하는 분들은 1년. 6개월만 해보시면 감 잡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이 일은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이 일은 내가 이 길은 가야 되는구나. 그걸 이해하다 보면
그 걸음이 무겁지 않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물론 사람이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기 때문에 안다 하지만 깊게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일까?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명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명리학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질문 주십시오. 편하게. 예. 선생님이 지금 30년 하셨다 했죠? 네. 초반에 30년 때 스타트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네. 30년간 세월을 흘러가지고 지금 느끼시는 거 어때요?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그 우러나오는 것은 감사하다. 이걸 알아서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내가 아직 나이는 젊습니다. 제가 올해 53밖에 안 됩니다. 친구들은 이제 원숭이 잔나비인데 저는 30살이어서 음력 12월생이라 닭띠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이제 50둘 53인데 일찍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있죠. 저도 고통없이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됐는데 이걸 알았기에 제가 오히려 좀 먼저 경험을 먼저 했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학문은 참 배워갈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빠지고 안 빠지고는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습니다. 나는 과신하라, 믿지 말라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존재하는 자연과 자연 법칙이라는 거죠. 나중에 아시고 나면 그거를 내가 애써 부정한다고 얘가 잘못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거나가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야 태양아 뜨지 마 내일부터는 라고 해서 태양이 안 뜨지 않잖아요. 지구야 돌지 마 안 도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냥 자기의 바람이 그럴 뿐이죠. 태양이 떠줬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니 안 뜬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달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돌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니까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조금 질문 주셨던 거하고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선생님하고 조금 그 내용적인 게 틀린데 네. 살면서 예측은 하잖아요. 네. 모든 일에 뭐 가족 사든가. 네. 근데 예측을 하면은 프로그램상 참 잘 되어 있는데 한 70%까지는 잘 가요. 네. 마지막 30%가 문제가 생겨서 이 예측이 비틀어지는 거 느낌 자체가. 예측. 예,